네, 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오늘은 10월 3일, 네, 개천절.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초, 이 민족 국가인 이 단군조선, 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오늘은 이 개천절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천절 간단히 소개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날이다. 이게 BC 2457년. 홍익인간, 네,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화세계, 모든 것이 이치에 맞게 돌아가는 세상.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민족 국가 이 통치 이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개천절에 대해서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 네, 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 앞서서 제가 이렇게 지금 광고도 내드리고 있는데, 이 환절기, 이 가을 독감을 좀 주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이 세운병원이요, 이 독감 예방접종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실시한다, 안내를 좀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만 65세 이상이면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해당되겠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유료 접종인데, 저희 동포세계 이 방송을 보고 이렇게 세운병원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면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립니다. 네, 세운병원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고, 관절 척추 또 종합병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뉴스는, 제가 최근에 이 국내 동포 정착 지원, 네, 요 관련돼서 좀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이 높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종이 지면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에도 이 국내 정착 지원, 네, 새 아젠다로 삼겠다고 하는 재동포청의 이상덕 청장의 최근 밝힌 그 내용을 좀 주요하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보아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국내 정착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새 아젠다를 삼겠다, 좀 관심도 높고 기대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외동포청이 어떻게 이 지원을 할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마침 그 연합뉴스에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인터뷰 기사가 게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큰 제목은 이겁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의 파트너다. 이 재외동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터뷰 기사를 게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인터뷰 기사 내용 중에 국내 이 동포 정착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 그에 따른 이상덕 동포청장의 이제 답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참조해서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국내 거주 동포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상덕 청장의 이제 답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동포들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인구 소멸이나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법 중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네, 제가 좀 지난 시간에 통계청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 내용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새로운 정책 아젠다로 보고 사전 준비부터 입국 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지원하는 토탈 케어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 토탈 케어 체계를 구축을 할 계획이다. 네, 이게 또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토탈, 종합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케어는 돌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전 체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또 입국한 후는 지속적으로 이 관리까지 지원하는 토탈 케어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뭐 요거 좀 밝혔고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올해 2024년 말 초기 정착 준비를 돕는 국내 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를 배포를 한다. 네. 올해 말에는 요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추진 사업에는 동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다. 동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케어 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올해 말에는 국내 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를 배포를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동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이런 사업입니다.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추진하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동포들이 다수 거주를 하거나 동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의 적극 협업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를 말하죠.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 국가 예산을 이제는 이렇게 지원 사업인데, 뭐 요거는 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재해동포청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 여기 이제 관건이 되겠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뭐 요거는 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국내 동포, 동포 정책 대상에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재해동포청에서 앞서서 이 관심 갖고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이 국내 동포들의 처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재해동포청이요. 그래서 이 동포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경청 좀 해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마침 저희 동포세계 신문에서도 이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었고, 제가 지난 8월 23일에는 2000년도부터 2024년까지 쭉 걸어온 거를 희고해 보면서 제한 이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이 활동 보고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설문조사한 내용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의 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물론 요거는 예산과 그냥 관련된 거죠. 얼마나 이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국가 예산을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것인데, 근데 그렇게 이제 지원된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느냐? 뭐 주로 제가 보니까 이제는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는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데 좀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동포들을 좀 지원하는 데도 일정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동포들, 뭐 한국에 와서 뭐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일을 못해서 그래서 막 경제 능력을 좀 상실해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동포 사회도 좀 고령화에 처한 다 보니까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 뭐 그거는 계속 뭐 논쟁의 거리가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참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상황을 알고 돕고는 싶지만은 이게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응급한 상황일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동포들, 이 지원, 뭐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이 개천절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개천절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한국 이 민족문화 백과사전, 네, 개천절 소개 내용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0월 3일, 네, 서기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천절은 개천의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질 때 개천, 하늘이 열린다 이런 의미죠. 단군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 이보다는 124년을 소급하여 천신인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또 태백산, 지금 이제 백두산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를 열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상원 갑자년 서기 2457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천절은 민족 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인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천절은 이 고려 시대 또 조선 시대에도 계속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가장 큰 이 축제의 날로 이 날을 이렇게 했고, 이 날은 이 천제를 다 이렇게 지내고 또 함께 어울려 또 먹고 마시며 또 춤을 추고 놀았다고 하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지 참 우리 민족이 그 뭐죠, 음주 가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상당히 능통하고 요즘 그게 K 한류, 네, K 문화 콘텐츠로 먼저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죠. 아마 이렇게 개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천재도 지내고 또 이렇게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또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개천절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축제 날과 같은 흥겨운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는 한국 민족 국가사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개천절 행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상해 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여 경화식을 행했고 또 충칭 등 지에서도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 행사를 거행을 했다. 충칭,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때인데, 네, 이 국경일로 그때부터 정해서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충칭은 중경, 중국 지역을 말하죠. 거기서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 행사를 거행을 했다. 네, 일제 시기 때도 이렇게 개천절 행사를 기념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 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계승을 해서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식 제정을 했고, 그때부터 경축 식전에서 부르던 대종교의 개천절 노래를 현행의 노래로 바꾸었다. 네, 그래서 이 개천절 노래가 있는데 뭐 가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 노래. 네, 1절.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렇게 돼 있고, 2절은요. 백두산 높은 터에 부자요 부부 성인의 자칫 따라 하늘이 텄다. 이날이 10월 상달의 초사흘이니. 3절. 오래다 멀다 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 필 단목 잎에 삼천리 곱다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네, 이렇게 개천절 의미까지 또 개천절 노래 가사까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갖고요. 동계 오늘 약간 좀 비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변시장 김용필이었습니다.